안녕하세요. 끝판왕 손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 상담에 갔을 때 얻은 인사이트를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저희 멘티들은 거의 도소매나 유통 쪽이 많았습니다. 기술 기업은 좀 찾기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1, 2년 사이에 고속 성장을 하다가 매출이 정체됐어요, 꺾였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운 좋게 50억, 100억 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 아이템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속 떼다 파는 비즈니스 모델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만의 아이템을 기획하는 방법, 브랜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통이나 도소매만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해야 자기만의 아이템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템을 하고 싶다,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러면 제가 그 자사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자사몰은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의 한 형태잖아요.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실버인가 G마켓 이런 데 입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몰은 결국에는 나만의 유통 채널이 하나 생기는 것 뿐이고, 이 자사몰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이다, 브랜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거죠. 그러면 대체 도소매랑 유통은 어떤 컨셉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과일을 도소매로 팔았다고 해서 그 과일을 팔기 위해서 똑같은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그거는 자사몰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별화된 컨셉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자, 먼저 예시는 못난이 농산물 판매 어글리 어스입니다. 자,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일단 먹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말 그대로 못생겨서 상품성이 하락한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폐기 처리되죠. 그런데 어글리어스는 어차피 버려질 것들을 모아서 싸게 판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독특한 차별성이 나왔던 거고, 소비자들은 이거를 싸게 사서 좋은 거죠. 다음 예시는 온브릭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브릭스라는 것은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기준인데, 이 온브릭스라는 기업은 일정 당도 이상인 과일을 프리미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저렴하게 프리미엄 과일을 먹게 해주겠다라는 컨셉이 완성된 거죠. 과일 팔아서 얼마 벌겠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24년도 기준으로 매출 600억을 넘긴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과일이 메인이 아니긴 한데 일단 초신선 육류 컨셉의 정육각이라는 것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의 컨셉은 도축한 지 하루나 4일 내로 초신선 육류를 먹게 해주겠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축 날짜랑 먹는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신선하니까 초신선이야 라는 컨셉인 거죠. 자, 외국 사례도 하나 볼까요? 자, 퍼플 캐럿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식물 기반 밀키트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단, 프레시한 과일이 컨셉인데, 우리가 단순히 과일이나 채소 판매에서 채식주의자를 타깃으로 하는 아이템을 만든 거죠. 자, 앞선 예시에서 보듯이 우리가 단순히 과일을 판매하는 도소매 업자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못난이 농산물, 당도, 초신선, 비건이라는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컨셉을 성공시키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못난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가, 바로 지역 농가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나만의 공급자 풀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은 개런티를 해줄 테니까 못난이 농산물이 발생하면 그냥 버리지 말고 나한테 팔아. 내가 일단은 가격을 조금 쳐줄게. 이렇게 협의를 하려면 지역농가 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 나만의 공급자 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단순히 도소매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런 지역농가 협업에 대한 풀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이런 비즈니스 요소들은 바로 진입장벽을 창출하는 단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도를 볼까요? 내가 온브릭스처럼 당도를 선별해서 판매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지역농가 협업이 필요하겠죠.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 곳을 우리가 엄선해서 컨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그 당도를 체크하는 프로세스가 새롭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당도 측정기도 우리가 사야 되고 장비나 설비들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풀도 있고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도 우리가 완성되면 결국에는 뭐죠? 이것도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남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초신선이라는 컨셉은 어때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나만의 공급자 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신선인데 당연히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이 상품의 품질을 검수하는 자체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초신선을 유지하려면 빠른 배송도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게 뭐 당일 배송이 됐든 새벽 배송이 됐든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풀도 만들고 내가 퀄리티 체크도 하고 배송도 하니까 이거 자체도 이제 이걸 따라하려면 이거를 갖춰야 되는 진입장벽이 또 구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건 컨셉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엄선된 과일을 전문으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비건, 즉 채식주의자한테 판매하는 모델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공급자 풀 필요하고요. 우리 퀄리티 체크를 위한 프로세스도 필요하고요. 자, 여기에 배송도 필요해요. 자, 근데 비건이고 밀키트니까 또 뭐가 필요하죠? 자, 이제 밀키트를 만들어야 돼서 레시피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영양학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를 해야 되니까 제조 시설도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비건식 밀키트를 완성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을 한다는 거, 도소매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한다는 것은 이런 컨셉을 가지고 그런 컨셉을 실현시키는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그 요소를 자연스럽게 달성하는 과정에서 진입장벽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노하우와 기술로 쌓이게 됩니다. 이 노하우와 기술을 보고 투자 유치도 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단순한 도소매 유통 사업이 아니라 어엿한 나만의 브랜드 컨셉이 잡힌 제품과 솔루션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죠. 어떠셨나요, 대표님들? 컨셉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단순 판매 모델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비즈니스가 이렇게 도출되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컨셉이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이런 컨셉 아이디에이션을 잘 하시려면 결국에는 명문화 하셔야 되고 이거를 피드백 받고 다시 고치고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업계획서 형태로 이게 작성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작성하시기에 너무 어려우시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무료 강의 남겨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이런 비즈니스 고민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좋은 컨텐츠 계속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셔서 이런 꿀팁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